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베이골드 김웅태 매니저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김웅태의 야한 밤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일 저녁 8시 이후에 동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주요 내용은 오늘의 시장에 대한 이슈, 그에 따랐던 급등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종목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매일 오전 8시 무료 추천주가 나가고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 또는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익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수익 자랑도 깨알같이 하겠지만은 또 손실 중인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뷰를 하면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길게 안하고 역시나 짧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한 딱 30분 정도만 방송할 예정이고요. 물론 내용이 많거나 하고 싶은 말이 정말로 많거나 시장이 정말로 미친듯이 좋았을 때는 길게 방송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좀 피로도를 고려해서 짧고 굵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일 방송하는 거라서 사실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또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뷰, 바라보고 있는 시장 종목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 그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이니까는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하기 앞서서 밑에 아래 하단에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네이버 밴드 QR코드가 있는데 사진으로 찍으시면은 무료로 밴드로 입장이 가능하니까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주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가장 핫했던 주제죠. 미래에셋증권이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뭐 거의 주식 생활하는지 십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을 봤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상한가까지 들어갔다는 점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잠깐 좀 밀렸던 원전주, 제가 어제 밴드에서 이런 얘기 했죠. 두산에너빌리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어제 밴드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칼춤을 추면서 내려왔습니다. 어제 밴드에서 요렇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요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야, 여기다 제가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더 떨어지면 잡고 싶네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그만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원전주를 잡아내는 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원전주를 더 편입을 했고, 편입이 아니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눌려가지고 더 샀죠. 더 샀고 오늘 또 원전 종목을 더 샀습니다. 그 샀던 이유는 당연히 SMR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진짜 수혜는 SMR이다.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래서 이 SMR 관련된 종목들을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저는 이번에 6월 시장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근데, 6월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늦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선거도 6월 3일날,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있고, 또 6월 6일도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6월 6일이 이제, 현충일이잖아요. 6월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거래하는 날 수가 거의 3거래일밖에 없어요. 3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6월 시장을 다음 주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오늘 전력설비에 대한 수급을 보면서 전력설비가 다시 한번 뜰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도드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이 신고가를 갔어요.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력설비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광명전기 또한 오늘 14% 이상 올라가면서 피카츄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제가 그렇게 피카츄, 매경의 피카츄 전문가라고 그렇게 소개까지 하면서 굉장히 전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슈퍼사이클 갑니다, 조정 받아도 괜찮으니까는 길게 보고 가져가세요 라고 했는데, 역시 전력설비는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어제 편입한 종목이 하나 있었고요. 어제 좀 비중을 실었죠. 그리고 이제 당분간 신규로 편입할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월 시장을 준비해나가는 단계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상한가를 들어갔다 나왔어요. 사실 얘네들 오늘 분봉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분봉에서 장 시작과 동시에 주춤하더니만은 결국에는 한 방에 상한가를 찍고 바로 풀렸죠. 이거 무슨 우리 주식시장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올렸다가 한 방에 눌러내리는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거래를 늘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미래에셋 증권을 저희 이제 VIP 회원님들은 따라 잡았어요. 쫓아가서 잡았죠.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마무리 졌는데 저는 어디까지 볼 건지는 더 봐야겠죠. 왜냐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증권주들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뭐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뭐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뭐 코스피 시장은 5000 시대까지도 만들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이재명 후보가 어제 또 이제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사전투표를 굉장히 많이 독려를 했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했던 내용이 본인은 ETF 코스피 ETF를 4천만원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년 동안 6천만원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로 이제 계속 할 거니까는 같이 가자. 우리 개미들과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서 동력 차원에서 올라오다 보니까는 오늘 증권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미래에셋증권을 좀 보게 되면은 의미심장한 거래가 들어왔어요. 오늘 최대 거래량 거의 4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죠. 21년도 당시에 뗐던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대한 그때의 아이고야 잠시만요. 이게 또 깨졌네. 그죠? 자, 그때 당시만 했었던 그 시장이었는데 보이시죠? 자, 미래에셋 증권, 그죠? 거래량, 그죠? 자, 그때 당시 2021년도 그때 당시에 대한 거래량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랜만에 4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부터 코스피 3100 시대까지 왔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였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전부 다 돌파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사실 오늘 자리에서 돌파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가 오늘 자리에서 수급이 터지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미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거는 저는 이게 안 되지 않을 건 아니다.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3300포인트까지도 한번 왔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자리에서 2700포인트를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는 자리가 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도 보고 있고, 3000포인트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누가 대통령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증권에서는 굉장히 훈풍이 불 거라는 거죠. 미국에 있는 모건스탠리였나요? JP모건이었나요? 이번에서도 한국 시장은 이번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대선 이후부터는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식들이 전해오면서 오늘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오늘 시장 자체에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들어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슬슬 수급이 좀 들어오려나 라고 좀 보고 있죠. 오늘 목요일이기 옵션 만기이기도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잘 땡겨놨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장이 더 열어지지 않을까. 이미 얘네들은 전고점을 뚫어놨어요. 저항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은 3000에서 3100포인트는 가볍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이 열어왔을 때 그럼 자금력들이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그럼 당연히 증권주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오늘 증권주들이 굉장히 핫했고 많이들 강했는데 미래에셋 증권뿐만 아니라 오늘 증권사들 중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게 유진투자증권, 얘네들도 강했고요. 그죠? 오늘도 얘네들도 장중에 16%까지 올라왔고,
키움증권, 그죠? 얘네들 올라왔고, 한국금융지주, 지주사들, 뭐 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랐죠. 두산 애들, 이런 애들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가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이런 애들도 올라왔고, 뭐 현대차증권, 그죠? 얘네들도 올라왔고, 뭐 삼성증권, 얘네들도 당연히 이제 슬금슬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못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자리에서 미래에셋증권을 오늘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잡았습니다. 이제 수익권을 마무리했죠. 저는 더 높게 보려고. 얘네들이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지난 15년도 당시에 올라왔었던 그 자리가 18,000원, 18,300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를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왔어요. 그동안에 매물벽들이 꽉 차 있었던 자리를 가볍게 돌파해서 올려놨고 이제 17,000원을 돌파해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를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은 코스피 3000 시대 우습게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서 코스피 3000 시대가 2001년, 2021년도였는데 이 자리였다면죠. 이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넘어갔죠. 근데 만약에 3000포인트를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수급을 불러들이켜서 이 자리까지 3,300포인트, 3,300포인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여기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이 자리를 넘게 되면은 당연히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는 자리를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2,700포인트인데 이 정도까지 갔다라는 거는 요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코스피 5000 시대가 왔을 때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굳이 안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물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일단은 첫 번째로서 1차 매수를 했겠지만은 눌림목이 오면 다시 사도 된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2만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2만원에서 25,000원까지는 한 번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나온다라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권주들을 한번 담아보자 해서 저희는 오늘 증권 종목을 하나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도 있겠지만은 뭐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거는 하나 투자증권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비트코인하고 STO 관련된 섹터들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지만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은 첫 번째로서 가장 먼저 정책으로서 밀고 나가야 할 정책 중에 하나가 STO 관련된 이제 법제화, 요게 이제 아마 추진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STO 관련된 제가 이제 뉴스를 올려드렸는데 이 대선 공약에서 들어왔던 STO 법제화가 이제 앞으로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는데 아마 그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이제 모습들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뭐 디지털 화폐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이런 플랫폼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6월 달이 되면은 그동안에 작년까지 추진해 왔던 애들 중에서도 그 제4인 뱅크 소소뱅크라고 하잖아요. 소상공인을 위한 이제 인터넷 뱅크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법안이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원화나 달러나 원화에 대한 기존 가치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가격을 설정하면서 비트코인을 또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TO는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보안 관련된 전자문서 보안이라든지 전자 서명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 담아냈는데 오늘 수익권을 마무리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 투자를 본다라면은 요 하나투자증권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이미 한번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요 자리가 신고가 라인인데 요 자리를 당연히 뚫어주면서 당연히 올라올 거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후발주로서는 괜찮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맥락에서는 저는 이제 원전인데 원전을 또 관심 있어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또 올려드렸어요. 아마 이제 장 끝나기 전에 이제 밴드에다가 원전에 대한 소식들을 얘기 드렸는데 사실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해서 발목이 묶여 있는 것 뿐이지 사실상 이 원전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단독 뉴스이지만 이 미국에 있는 SMR 시장에 대해서 진출 컨설팅을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사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이게 원전에 대한 건설사로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 사우디 원전에 참여했던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사실 현대건설이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종목이긴 합니다. 현대건설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죠. 근데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두산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건설 능력을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원전에서 대장주라고 역할을 보면 되겠고, 건설과 이런 시공 능력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이 대장주라고 보면 되고, 과거에 삼성물산은 이 원전의 건설에 대해 참여했던 이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였던 이제 SMR이 앞으로 끊임없이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원전이 가장 좋죠. 원전이 가장 좋은데, 원전을 지으려면은 최소 5년에서 7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쉽게 가려면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SMR이 앞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SMR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후발주로 갈 수 있는 게 뭐 BHI라든지 우진이라든지 우진 엔텍이라든지 뭐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G2파워 이런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시나 어제짜리 눌림목을 다 비집고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얘네들만 올라왔던 게 아니라 BHI 이런 애들도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뭐 우진, 그죠? 우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뭐 G2파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여기에 우진엔텍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워낙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 영역까지 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미 한번 꺾여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설정을 하고 펜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얘네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꺾이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 자리를 N자 파동은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 그만큼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제 올라가겠는데, 이 자리를 메우려고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같이 횡보하는 자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중소형 종목들로 이동할 거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대장주가 많이 올라가면은 후발주로서 중소형주들이 따라갈 건데, 대장주가 그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면은 그 사이에 후속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그게 누구냐? 우진, 이런 애들. 우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하게 올라왔죠. 어디 갔어? 우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자리에서 7, 8% 정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우리기술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N자형 파동을 그려내면서 올라오고 있다. 아직까지 21선 부근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내 포트에는 반드시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에 대한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저희도 오늘 원전을 신규를 편입을 했어요. 신규를 편입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LK 삼양하고 비철테크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오늘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정리를 하고 그 종목을 갈아탔는데 오늘 수익권으로서 마감을 줬습니다. 수익권을 마감줬는데 뭐 더 봐야겠죠? 비중을 좀 실었기 때문에 더 봐야 되는 생각으로서 매수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해서 원전을 관심 있게 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드렸던, 오늘 아침에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샤페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엊그저께 드렸던 샤페론, 오늘 장중에 갑작스럽게 5% 정도 빨간불 켜주면서 들어왔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21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 괜찮죠. 아직까지는 뭐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충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거래량도 들어왔고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우로보틱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시초가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8%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오늘 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직까지 얘네들 로봇 종목들도 어차피 수급은 계속적으로 돌고 있어서 충분히 얘네들도
물량이 차익실 물량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고점은 당연히 뚫어낼 가능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34,000원, 35,000원까지도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고, 뭐 내리면은 충분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더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차피 산업용이라든지 물류 로봇에서도 굉장히 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로봇 시장 안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사업들도 같이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 로봇과에 대한 연계될 수 있는 게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재료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저는 조금 보고 있는 게 바이오 비주. 바이오 비주 제가 올라온다고 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 바닥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 대한 의료기기 관련된 시설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지금에서 화장품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드름 그 피부 미용에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비주도 뭐 아직까지 뭐 차트로는 분석할 이유는 없지만은 아직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자리 바닥권에서 내려온다면은 더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뮨 온시아 안 팔았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뮨온시아가 잘 버텨지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아스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죠. 이런 것들을 꼭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팔게 되면은 또 리뷰를 남겨드리려 할 테니까는 아직은 팔지 않았다, 더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장중에 인투셀이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인투셀이 한번 12%까지 올랐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슬슬 ADC 플랫폼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애들, 얘네도 마찬가지로 아스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오면은 충분히 사도 될 만한 애들이죠. 요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6월 시장을 준비하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력 설비를 예를 들었잖아요. 전력 설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효성중공업이 그죠?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장중에 12%나 넘어갔어요. 얘네들이 오늘 얘네들 뭐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이 되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장중에 11%까지 올라가는 이런 애들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래에셋증권은 뭐 시가총액 6조가 넘는데 얘네들도 오늘 20% 넘게 올랐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애들이 슈퍼사이클로 진입을 들어갔어요. 이거 작년에서도 이거 효성중공업 더 가는데 왜 이거 갖고 걱정하세요? 그냥 눈 감고 기다리세요라고 했는데 가고 있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요런 애들도 이제 다시 정고점 부분까지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눌림 먹으면 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엔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봐야 할 이 사이클 안에서는 요런 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되느냐면은, 첫 번째 전력에서는 첫 번째 변압기를 봐야 돼요. 미국에는 전력에 대한 노후화 변압기가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수요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 변압기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플러스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은 전력 설비 안에서도 전기 관련된 종목 있죠. 전선, 케이블, 이런 애들, 땡땡 전선, 땡땡 전선, 이런 애들 있죠. 대한전선이라든지 대원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전선 케이블이 또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 봐야 되고, 왜 얘네들을 봐야 되냐면은 해적 케이블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전기, 기자재들, 땡땡 전기 애들 있죠. 땡땡 전기라든지 기자재. 왜냐면은 전선 케이블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구리선이란 말이에요. 구리선. 그럼 밑에 있는 기자재들은 누구야? 구리선이 들어간다는, 구리선 관련된 애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과거 여러분들이 23년도에 뭘 생각하냐면은 2차전지를 생각해보세요. 2차전지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누구였어요? 배터리였잖아요. 배터리.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것 때문에 누가 들어갔어요? 배터리가 강했단 말이에요.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가 강하니까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강했죠. 어떤 재료?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애들. 그렇죠? 소재들이 같단 말이에요. 음극재, 양극재 뭐예요? 이건 기술력들이잖아요. 누가 음극재를 더 잘 만드느냐, 누가 양극재를 더 잘 만드느냐, 누가 더 많이 판매하느냐.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소재가 누가 있느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그렇죠?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한참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던 것처럼, 그럼 결국에는 대장주가 먼저 변압기가 올라갈 거고, 변압기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전선과 케이블이 필요할 거고, 전선과 케이블이 많아지면은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소재 제품들이 누구예요? 땡땡 전기 콘센트라든지 뭐 압출식 들어가고 있는
분배 전반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에 들어가는 구리라든지 구리 가격들에 대해 상승할 수도 있는 가격들도 모멘텀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순환매를 돌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섹터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거 작년도에 대시세를 불출했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올라올 거라 보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LS 일렉트릭도 있겠지만은 걔네들 약간 좀 배제를 하고 본다면 얘네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대한전선, 그죠? 아니면은 뭐 대원전선, 아니 저기 누구야? 가온전선 이런 애들이겠죠. 가온전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못 가는 애들을 봤을 때 누구가 있어요? 바닥에 누워서 못 가고 있는 애들. 그럼 대한전선이라는 거죠. 대한전선이 사실상은 대장이었잖아요. 그죠?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왔을 때, 그럼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올라가는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전고점을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까?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가? 그 위까지 물량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이미 가온전선은 넘어갔기 때문에 가온전선은 LS그룹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얘네들 넘어갔고 그 다음에 누구야? 대원전선 또는 대한전선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얘네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탄에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전기애들이 가겠죠. 뭐 산일전기, 그죠? 산일전기, 뭐 무거웠던 일진전기, 아니면은 뭐 세명전기, 요런 애들이 움직이겠죠. 요런 애들을 봤을 때 저는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워낙에 이 산일전기도 무거운 애들이기도 하고, 그죠? 산일전기는 무거운 애들이지만 점진적으로 높여주고 있고, 일진전기도 무겁지만 올라가주고 있고, 그죠? 세명전기는 가볍지만은 요렇게 지금 바닥권을 누워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을 볼 필요성이 있다, 그죠? 미국에 대한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실적을 본다면은 산일전기를 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얘네들도 이제 매출 규모를 봤을 때는 일진전기 보겠지만은 기술력으로 본다면은 세명전기가 또 있죠. 얘네들은 HVDC, 그렇죠? 초고압 직류 송전기. 그러니까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HVDC를 직접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하고 상품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양산해서 한전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공급사가 세명전기라는 거죠. 요런 애들이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시장 안에서 6월 시장 안에서는 한번 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제가 6월 시장을 공략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절성 요인도 커져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상 7월 8월 달부터가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무더위가 시작되고, 물론 지금도 덥겠지만은 사실 전력에 대한 소비량이 가장 커지는 시기가 7월 8월 9월 달이거든요. 근데 6월부터도 무더위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한번 이런 블랙아웃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선에 대한 전력이 부족한 현상,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AI 수요가 증가되면서 전력이 부족하지만 또 계절성 요인 때문에 또다시 한번 전력난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력에 있는 모습들도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봐야 할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슬금슬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은 대거 포트를 또 갈아치울 겁니다. 갈아치울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이런 쪽으로서 대응을 한다면은 한번 또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무의미하게 2차전지, 물론 이제 관세가 풀리는 이유로 하나만으로서 오늘 2차전지가 강하게 올라왔지만은 아직 반등하는 시기는 저는 사실상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 감이 있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는 아예 안 볼 생각입니다. 차라리 볼 거면은 지금에서 수혜를 받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차전지는 단발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계절성 요인이라든지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력이 먼저 움직여주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2차전지는 앞으로 하반기에 봐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보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 홍보 차원에서 또 드리도록 한다면은, 앞으로 6월 시장 저하고 함께 같이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전략으로서 같이 하실 분들이라면은 언제든지 함께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 6월 이제 5월 말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1개월 플러스 10일
더 드릴 수 있고요. 2개월 플러스 24일 더 드립니다. 또 3개월 플러스 30일 더 드리니까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차곡차곡 수익을 챙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신규 가입 및 방 변경도 가능하니까는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번 6월 시장 저랑 같이 한번 큰 수익을 한번 내보자. 이 매경의 피카츄 전문가 김웅태 전문가가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으니까는 오셔가지고 이번 6월 시장 여러분들 이거 5월 시장 조금 힘들었다면은 6월 시장 만회해야지. 시장에 묶인 돈들 다시 찾아와야죠. 찾아오려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ARS 결제 023490-4599로 전화하시면은 제 대표번호니까는 많이들 오시고요. 오늘 뭐 내용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이렇게 김웅태의 야한밤에라는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는 시간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는 있지만은 웬만하면 8시에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는 8시에 유튜브에서 김웅태의 야한밤에 많이들 검색해 주시고, 또 매일같이 매일 아침 8시에 김웅태의 8시 종목 뉴스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날에 관심 있어야 할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언급해드리고 있으니까는 매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셔가지고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